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공영방송 KBS의 대기획 자연사 다큐멘터리가 3월 2일 KBS 1TV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총 5부작으로 이루어진 이번 다큐멘터리의 이름은 히든어스, 한반도 30억 년. 한반도 아래 숨겨진 30억 년의 역사를 오늘날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가설인 눈덩이 지구로부터 출발해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를 거쳐 지금의 서울의 모습이 있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시청자들과 함께 짚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영상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1부와 2부가 방영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라는 제목과 함께 고생대 이전, 지각 변동의 흔적을 따라가며 한반도의 기록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죠. 2부는 한반도 고생대에 살던 동식물들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방영될 3부에서는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인 중생대, 공룡과 한반도 지질학에 숨어있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의 방영에 앞서 과학후기는 KBS 홍보팀의 다큐멘터리 취재 의뢰를 받아 지난 2월 22일 시사회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후기입니다. 용산 CGV에서 이제 곧 3월에 방영할 다큐멘터리에 대한 시사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가는 중입니다. KBS 창사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라고 하니까 뭔가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내 한반도 형성 지질학의 원리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니 이거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마스크 없어도 돼요? 네. 아 그래요? 다행이다. 여기 히든어스라고 써있네요. 네, 비누인데 좀 그거 닮았어요. 뭐예요? 지층을 닮았어요. 지층. 아 지층을 닮았어요? 그러네요. 시사회장에서는 다큐멘터리에 압축된 내용 그리고 출연진과 제작 PD님의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초반 압축 영상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전반적인 스토리텔링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위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8K의) 초고화질 실가면 컨텐츠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용산 CGV의 거대한 스크린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은 눈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죠. 영상의 내용을 끌고 가는 메인 프레젠터는 서울대학교에서 해양학과를 전공하시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및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거쳐 지질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강원대학교의 전 명예교수 우경식 교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질학을 손과 발로 느껴가며 암벽을 등반하시는 클라이머 부부 출연진과 함께 전체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이광록 PD님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구의 일기장 속에 기록된 한반도의 변화를 다루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한반도를 드라마틱한 지질 박물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사회가 끝난 뒤 과학후기는 홍보팀의 도움으로 직접 프레젠터 교수님과 총괄 PD님을 모셔서 관련 내용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강원대학교를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재작년에 한 우경식 교수입니다. 원래 석회암 쪽으로 연구를 했어요. 석회암이라는 게 지금 열대야열대 지역에 쌓이는 산호초가 쌓여가지고 석회암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과거의 기후변화를 추적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석회암이 쌓여서 그 안에 석유를 어떻게 찾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가 석회암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이나 석회 동굴에서 자라는 석수냐 이런 걸 이용해서 과거 기후변화를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런 연구를 해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호주의 서부에 가서 35년 동안 가르치기만 했던 지역을 현장에 갔을 때가 제일 감격스러웠어요. 그것도 일반인들이 잘 관광 못 가는 그런 데를 소개받아서 갔는데 그게 가장 좋은 인상에 남았던 것 같고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PD님이나 촬영 감독님은 그림이 가장 잘 나올 때가 해 뜰 때하고 해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은 좀 난데 여름에는 해가 일찍 떠서 늦게 지다 보니까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굉장히 그 몸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보통 우리가 다큐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위주로 가는데 한반도 30억 년의 히든어스는 뭔가 이 자연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인간 그 다음에 이 한반도가 거쳐온 시간 이걸 갖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가지고 보통 일반 다큐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KBS 자연환경팀에서 일하는 이광록 PD입니다. 자연 다큐 쪽 주로 제작을 조금 많이 했고요. 기타 뭐 여러 가지 교양, 시사 조금 다뤘고
그렇습니다. 약간 저는 지질이라고 하는 게 우주와 자연의 한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물질의 시초가 저 하늘에서 이렇게 왔고 살아있는 생명들이 지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지적인 호기심이 조금 있었던 것은 좀 오래됐고요.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우리 땅에서도 감동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기획을 하게 됐어요. 암석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긴 하는데 어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손끝 발끝으로 느끼는 지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지식의 전달도 중요한데 우리 삶과 연결돼 있고 느낌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라이머를 선택을 했거든요. 크라이머들은 화강암 암벽을 오를 때 그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를 고마움을 느끼면서 가요. 예를 들어서 1cm짜리 석영이 없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 배워봤는데 크랙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진퇴양난이라고 있잖아요. 딱 머물러 있는데 약간의 크랙이 있으면 정말 손가락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틈만 있어도 그것은 이제 화강암의 전리에 의한 어떤 풍화의 일종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도감, 내가 이제 한 걸음 뛰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고, 흔히 그런 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각이라고 하는 게 사과 껍질보다 더 얇다고. 그렇듯이 그 1cm 석영 알갱이 있잖아요. 화강암 알갱이가 내 엄지발가락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산악인의 땀과 긴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하는 인수봉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깎여 나갔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그 크랙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위에 소나무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있잖아요. 그 뿌리는 그 전리의 틈에 물을 어떻게 빨아먹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려워요. 저는 만족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퀀스로 가는 거잖아요. 어떤 순간 사진 한 장이라든지 마음의 심상들은 딱 있는데 이게 시퀀스로 가버리면은 조금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주는 독특한 매력도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더 채워야 될 것들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산으로 올라가더라도 천재당 가는 길에 그 오솔길에 작은 돌덩이 하나를 보면은 5억 년 전에 여기가 바다였다는 거. 최덕근 교수님 한번 따라가 보셔서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 분지에 각진 그 모래 사이에 작은 자갈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태적의 규칙을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덩이 지구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질학이라고 하는 게 작은 단서를 가지고 작은 퍼즐로 추리를 하면서 과학적인 궤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걷는 길에서 있잖아요. 지구의 역동성, 여기가 5억 년 전 바다였구나, 눈덩이 지구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KBS 창사 50주년 대기획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한반도를 다룬 히든 어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보고 막 나오는 길입니다. 인터뷰 촬영을 이제 PD님과 직접 프레젠팅 하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확실히 짧은 시간 동안 응축되어 있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한반도 역사를 전체적으로 훑는,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본방을 저도 한번 사수를 해서 같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오늘은 KBS 다큐멘터리 히든어스 편집팀이 어떤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편집하는지 이제 마지막 편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후시 작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장면을 좀 촬영하고자 이렇게 KBS에 직접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큐멘터리 편집이 되는지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블로그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예. 과학쿠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양자역 카페 재밌게 봤습니다. 아, 양자역학 보셨어요? 이쪽이군요. 안내를 받아 KBS 내부로 들어가 맞닥뜨린 곳은 최종 점검을 위한 편집실이었습니다. 곧 상영을 앞두고 있는 방송용 편집본의 마지막 검토를 위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피디님, 작업 중에 잠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제작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송출 전에 이제 자막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약간 UHD 시스템이라 네. 일반적인 제작 시스템하고 약간 순서가 달라요. 일반적인 제작 시스템은 제작 편집을 하고 더빙 믹싱을 하는데 UHD 파일 시스템이어가지고 믹싱하고 더빙한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주조로 넘기는 전 단계 파일 정리 작업.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부시게 눈물 나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 땅의 히스토리를 느끼면서 뭔가 좀
짠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뭐. 네. 재밌는 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예. 네. 의외의 샷들이 재밌어요. 아 이거 촬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일명 영화백이라고도 하고 예. 이영규 작가님이십니다. 아 작가님이시군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작가로 참여해서 일하고 있는 이용주 작가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 집, 또 뭐 마당 이런 데서 흙, 돌, 꽃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내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고 많은 걸 배운 기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연출이고요. 유경원이라고 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아이디어 담당 및 편집 및 뭐 이런 걸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디어 뱅크이고. 요즘은 예고편을 정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히든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과학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다가가고 지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소중함을 조금 더 아름답게 설명해주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거라고? 라는 아하. 그런 새로움들이 뭔가 계속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지질이 되게 다양하구나는 정말 몰랐던 일이고 돌 아니면 모래라고만 표현했던 것들이 다양하게 이름이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종합 편집을 감당하고 있는 박종현 감독이라고 하고요. 네. KBS 다큐멘터리 프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광목 PD를 비롯한 많은 PD들이 장기 다큐 프로에 거장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프로를 같이 하게 돼서 저는 고맙고 네. 감사하죠. 저도 이렇게 예. 기술 감독님을 브이로그 안에 담을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한데요. 예. 지금 뭔가 이렇게 장비들이 지금 많고 예, 앞에 또 이렇게 펜을 예. 예. 쥐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롤링하면서 뭘 보고 계세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어떤 작업들인가요? 지금 작업은 완성도 있게 제작이 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기술적인 기준을 각종 장비를 통해서 보고요. 자막이 수정되거나 내용이 수정되는 부분을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퀄에 맞게 또 기술 기준을 여기서 마지막 최종으로 이제 컨펌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도 함께 얼마 전 실제로 방영된 2부의 내용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사회 때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개인적으로 저는 다큐멘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스토리텔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사회에서 보았던 영상미적인 부분도 물론 아주 뛰어났지만 스토리를 볼 수 없다는 점이 크나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었죠. 그런데 방송을 위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보니 아름다운 영상미가 무색할 정도의 멋진 스토리텔링에 연신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방금 전에 공영방송 50주년 KBS 대기획 한반도 다큐멘터리를 담은 히든어스를 보고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최종 방영을 앞두고 PD님과 작가님, 제작진들이 최종 점검을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식으로 최종 점검을 하는지를 좀 담아봤는데요. 시사회 때 요약본들을 1, 2, 3, 4, 5부의 내용을 때는 봤지만 이번 이 최종 점검 때 저는 2부의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게 한반도의 역사 이야기를 암석이 형성된 시점 그리고 그 암석에 담겨있는 어떤 고생대의 생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 KBS 50주년 대기획 다큐멘터리인 이 히든어스에서 그 내용들을 아주 정말 고퀄리티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미와 함께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요. 꼭 3월 동안에 방영되는 이 KBS 대기획 다큐멘터리 히든어스를 꼭 한번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과학 다큐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한반도 5억 년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최덕근 교수님과 함께 촬영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게도 그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가 이번에 대기획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현장 촬영을 통해 한반도의 지질 역사는 매우 역동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라는 우경식 교수님과 이강록 PD님을 포함한 제작진들의 염원을 조금이나마 함께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창사 50주년 대기획 다큐멘터리 히든어스는 한반도를 이루는 돌들의 기록을 파고들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25억 년 전 대이작도의 모래 언덕으로부터 시작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살펴보며 10억 년 전 한반도 땅덩어리의 기록, 5억 년 전 태백, 영월을 넘나드는 고생대의 기록과 태안반도 중생대 백악기의 지층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의 수성화산들,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까지 지구의 비밀을 간직한 암석을 키포인트로 하여 지층에 담긴 멸종과 기후변화의 타임캡슐을 읽어내는 것. 히든어스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한반도의 역사를 그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과 함께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학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후기입니다. 과학과 공학, 기술, 과학사회학, 그리고 과학철학 및 과학기술 정책 등을 다루는 종합과학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KBS 홍보팀의 제작 지원을 통해 한반도 다큐멘터리 히든어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 브이로그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KBS 홍보팀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였거나 소소하게나마 즐거움을 드렸다면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후기 채널의 컨텐츠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과학후기 채널 운영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후원을 통해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채널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계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